안녕하세요.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습니까? 제가 몸 상태가 좀 아직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오늘 지수들은 상당히 좋았죠. 전체적으로 우상향 쪽으로 쭉 끌어올리는 모습이 오늘 상당히 모습은 참 좋았습니다. 일단 월 마감일에 내일이 마감이지 않습니까? 마감일에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것은 다음 달에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시 지수는 항시 체크하시고 참조하셔야 됩니다. 아침이 되시면 미증시 흐름이나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 글로벌 지수 흐름들도 반드시 체크해 본다. 매일 트레이더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죠. 꼭 잊지 않습니다. 전일 나갔던 승부주들 한번 간단하게 복귀해 보고요. 사무팀과 소대팀들도 간단히 복귀하고 내일 또 공부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나왔던 승부주들은 이렇게 도출이 되었는데 오늘 종목들의 전체적인 대체적으로의 어떤 특징점은 밀어주고 갔다. 한번 밀어주고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배울 점은 이런 식으로 밀어주고 올라갈 때 굳이 꼬리를 안 잡아도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시가나 보합을 돌파할 때라든지 그런 식으로만 들어가도 충분히 그 위에 폭이 크기 때문에 집중력을 잘 유지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매매를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을 대응을 했다면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 투나우부터 볼까요? 토마토는 뭐 별 볼일 없었고 마이크로 투나우도 역시도 보시면 시가 플러스 4% 했지 않습니까? 그래 저가가 마이너스 6%까지 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14%까지입니까? 15%까지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굳이 만일에 시가해서 아니다 싶어 도망을 나왔다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보합을 돌파하는 지점 아니면 시가를 돌파하는 지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그 위에 물량은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항시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때 다 틀리죠.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계지 쪽 애들은 오늘 흐름을 별로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EV 첨단 쪽 애들은 오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데 관련주 두 종목은 어제 EV 첨단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그리고 제이스콜딩스 같이 묶어서 보라 두 개가 상가를 갔죠. EV 첨단 상가를 가고 다이나믹 디자인도 상가를 가고 그죠? 그런 걸 볼 때 EV 첨단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침에 시가가 13% 있지 않습니까? 그 7.3%까지 밀렸다가 7.3%까지 밀렸다가 상가까지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보고 있다가 시가가 그냥 한 대만 들어가서도 나쁘지 않았다. 밑에 꼬리는 안 잡아도 주식을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이런 원칙만 좀 잘 지키면 크게 손 다칠 일은 없어요. 미래생명정과 그리고 한탑 이런 애들 같이 보자 했는데 한탑 같은 경우도 오늘 모습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가 2% 출발했습니까?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5% 나중에 된 거고 시가 2%에서 바로 이 아침에 끌어올려줬거든요. 19%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서로의 대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대장질 할 줄 모른다 했는데 역시 오늘 보니까 한 탑이 짧은 시간에 큰 탑을 세워줬네요. 이걸 보고 이제 미래는 오늘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미래는 오늘 버리버리해서 죽으려고 하다가 시가가 마이너스 3, 상한가치인데 시가가 마이너스 3% 났지 않습니까? 그게 누워 치고 올라니까 미래도 같이 등달아서 같이 올라가 준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잘 놓고 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좋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화전기도 오늘 모습이 좋았죠. EV 첨단하고의 약간 결은 틀리지만은 같이 연관성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켜보자 했는데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4%까지 밀렸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시가 플러스 3% 출발해서 밀려버리죠. 4%가 밀리고
그럼 여기 이제 보합을 돌파할 때라든지, 아니면 시가를 돌파할 때라든지, 이런 식만 보셔도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 시달리더라도 조금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수익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 보합을 돌파하는 시점은 들어가줘도 됐죠. 아침에 시가 3% 들어가는데, 아니네, 색깔이 바뀐다. 그럼 잘라줘 버리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더 안 내려가고 다시 시가를 돌파를 한다, 보합을 돌파를 한다. 그럼 또 그때 한번 봐주면 되거든요. 오늘 이하중에도 상품 컸죠. 오늘은 거의 다 밀어주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아무래도 목요일이니까 그렇죠. 오늘도 상한가가 찍어줬지 않습니까? 상한가 찍어주고 종가에 풀어줬죠. 세토피아도 오늘 보면 좀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장은 항상 좀 그렇거든요. 시장이 월말에 목요일장이 더 그렇겠죠. 세토피아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7%, 얘는 많이 떨어졌네요. 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는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얘는 너무 폭이 떨어서 얘는 손을 안 대는 게 낫죠. 한농화성은 봅시다. 시가 6%, 9%밖에 못 갔느니 좀 밀어주고 갔다고 하더라도 좀 약했네. 여기 한 3%대 됐겠네요. 그래도 들어갔다면 이거는 큰 폭을 먹지 못했을 것 같아요. 현대모백스는 별로 그랬고, 셀바이오 휴먼텍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봅시다. 시가가 마이너스 2% 출발해서 이것도 밑으로 눌러주고 간 종목이잖아요. 그죠? 2%에서 마이너스 7%까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7% 밀어주고 나중에 돌파를 해서 15%까지 올라간다. 그럼 계속 지켜봤다면 요 밑에는 손을 대기는 좀 힘들었을 것이니까 뭐 보합 돌파 색깔 바뀌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15%는 그냥 먹는다는 소리거든요. 밑에 7% 이거는 안 먹어도 말이죠.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준점도 명확하고 말입니다. 한국유즈는 아침에 땡 할 때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한 10% 먹겠죠. 마이너스 0.9%에서 고가가 11.5%니까 땡 할 때 들어갔으면 분들 먹겠죠. 13%까지 밀렸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근데 역시 가봤자 10% 정도밖에 못 가죠. 제가 원하는 것은 깊이 눌러줄 때 한 보자 했지 않습니까? 600원 정도, 그죠? 그러더니 땅을 쳐줘야, 바닥을 쳐줘야 탄력성이 크다. 다리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큰 수익이 안 난다 그랬죠, 그죠? 물론 10%씩도 짱은 아니죠. 그래서 이놈은 내일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이제 전체적으로 내일 승부주는 뭐 오늘 약간 눌림이 있는 종목들이라 경력자들은 오늘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많았던 것이고, 초보자들은 아마 수익을 좀 내기는 힘들지 않나 싶어요. 사문팀들, 소대팀들은 큰 매매가 별로 안 했죠. 안 하고 오늘 뭐 큰 매매를 해봤자 EV 첨단의 승부를 하나 본 거, 이거 하나 정도, 그리고 이화전기 여기서 10%까지 먹고 나온 거 14%까지 갔죠. 이거 먹고도 그 뒤에 또 여기 제 자리에 없었거든요.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했을 텐데 11시 반대 방송을 마치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놓쳤는데 이거 뭐 한 10몇 프로 먹은가, EV 첨단을 20% 먹고 상가 부여하고 있는가, 이제 그게 아마 좀 큰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짜잘스러운 걸 몇 걸 했지만 EV 첨단도 중간에 우리 한두 번 도전을 하다가 약질로 약간 나와버리고 최종적으로 6,800원과 6,900원을 타점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6,800원은 안 줬죠. 6,400, 6,840원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6,900원, 6,900원이 타점을 댔죠.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을 해서 상가까지 이제 안착을 하게 되는. 오늘 그래도 이번에 상당히 힘이 참 좋았습니다. 수익권은 20% 정도 나오더군요. 대부분의 분들이 물론 뭐 챙기 분들은 있지만은 절반 정도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시간 내에서 이제 모습이 좀 이게 떨어져 있는 게 모습이 안 좋다는 것이 좀 아쉽긴 아쉬워요. 하지만 내일 또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라 무방이니까 뭐 시간 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방송도 들으시면서 같이 매매도 하시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볼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하나씩 주석을 달아볼게요. KG 모빌리티 상장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 28일날 거래 재개가 된다. 2020년도에 말에 거래가 정지가 됐죠. 12월 21일인가 1년 2년 3년 만에 거래 재개가 되는 것이라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묶여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보통 신규 상장주는 이제 상장 유지된 종목이 거래될 때는 급락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락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락으로 훅 내려가다가 꼬리를 쭉 말아주고 종가상으로 요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거든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때 순발력으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 싶으면 절대 다른데 눈 돌리면 이건 타점을 잡기 힘들어요. 새로 거래되어 있는. 왜냐하면 새롭게 현재가 차익이 만들어지고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감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5일선 11선 20 이런 이평선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감각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합시다. 한국 제10포스펙도 한번 봅시다. 한국 제10포스펙은 상장 유지 결정이 났죠. 상장 유지 결정이 아니고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가 내일 해제가 되죠. 해제 일시가 4월 28일 내일입니다. 합병 회사가 클라우드 윅스인가 아마 그런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진행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도 내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NH스펙 22호 얘도 내일 이제 스펙이 소멸이 되고 슈어 소프트테크입니까? 슈어 소프트테크로 이름은 아직 안 바뀔 것 같은데 슈어 소프트 슈어 맞네. 얘로 이제 상장 페이드 비흡수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한번 보시죠. 내일 거래가 7일부터 거래가 이게 거래가 내일 아마 되는 걸로 한번 봅시다. 28일 날 맞죠? 신규 상장 시어소프트테크 그죠? NH스펙 22호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내일 좀 기억을 해 놓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름을 바꿀 때는 슈어소프트테크로 이름을 바꿔 놓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특이한 종목 하나를 볼 텐데요. 이것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 시장이 이제 많이 좌지우지한데 시달리기 싫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2차전지 소부장이란 SOL 2차전지 소부장이란 이런 ETF인데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기보다 보면 거래량도 628만 주 제법 많아요. 오늘도 상승폭도 제법 올랐습니다. 7.6% 정도 올랐거든요. 상장하고 이틀 동안은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약간 흐름을 잡아줬는데 시간 내에서는 2% 정도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놈의 2차전지 이놈의 자식들 이리저리 쫓아다니 귀찮아 싶으면 이런 애들 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한번 봅시다.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과 태용로직스를 한번 봅시다. 지금 GI텍이 시간의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가한 종목은 GI텍, T로보틱스, 삼성중공, 우 이렇습니다. GI텍이 지금 3자 배당 공시로 상한가를 갔단 말입니다. 300억.
자,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죠. 지하이텍, 코오롱티슈진, 코오롱티슈는 400억입니다. 시간에 5.9% 올라 있습니다. 티슈진은. 그리고 태웅로직스 시간에 1.6%, 얘네도 300억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얘네들 코오롱티슈진, 태웅로직스 그리고 GITX 딱 올려놓고 흐름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죠. 추종 매매는 뭐 특별하게 코멘트를 할 것이 없죠. 머리가 강화이 되니까, 그죠? 아마 GITX이 시가가 높으면 코오롱티슈진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에코프로는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개인 자금이 적은 분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적어도 한 호가에 한 1억 정도씩, 뭐 1억이나 10억 안쪽에 이렇게 한 5억 정도, 한 호가에 1억에서 5억, 10억 정도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에코프로 같은 건 해보면 좋겠지만, 이거는 뭐 몇천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거든요. 예를 들면 좀 1억을 하면 금액이 136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36주밖에. 예. 이 호가에 큰 의미가 없어요. 1억이라고 해봤자. 10억 된다면, 10억 된다면, 1300주? 그러니까 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시간에 지금 3% 정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일도 오늘과 같이 이 무거운 놈이 오늘 같이 모습을 끌어갈까 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그래도 관심이 나는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 보시죠. 한 번만 더 봉을 세우면 이제 전고점 돌파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날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시간에 보면 T로보틱스가 시간에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물론 상한가를 간 결은 약간 틀립니다. 로봇하고는 약간 길이 틀린 것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차피 같은 로봇 관련주로 발이 걸쳐져 있는 종목이고 또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T로보틱스가 내일 만약 강력한 힘을 내준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종목, 그런 종목, 로보티즈가 시간에 8%거든요. 시간에 8%인데 그래도 우리는 레인보우를 한번 봐줍시다. 시간에 5%. 그래도 뭐 레인보우를 갖고 한번 묶고 늘어보죠. GIT를 같이 T로보틱스를 딱 붙여놓고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시가가 높을 때니까 뭐 적어도 3% 이상 되면 무조건 분할로 대응해야 되죠. 근데 지금의 시간 저녁에서 이렇게 보는 종목들, 시간의 종목이나 오늘 상승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내일 크게 일을 벌일 것 같아요. 다 세상을 다 싹 쓸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아침 문을 딱 열어보면 전혀 다른 경우가 나타나는 수가 허다한 게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밤새 장밋빛 정말 그리지 마시고 최대한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아침에는 냉철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아요. 분명히 어젯밤 생각해본 가능성이나 여러가지 시나리오 볼 때는 이런 모습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면 허둥지둥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가지 경우를 세워놓되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금량은 뭐 하나 보죠. 저쪽 애들도 하나쯤은 봐줘야 되는데, 오늘 금량하고 뭐 지연의 에너지 다들 뭐 모습은 다 빨개서 좋았습니다. 그래도 금량이 그나마 모습이 좀 제일 나았으니까 내일 움직이는가 같이 내일 에코프로 쪽 애들도 좀 움직여주고 포스코 쪽 애들도 좀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바람은 다 같이 잡아줄 거예요. 오늘 소재 관련주도 많이 좀 받쳐주고 그랬으니까 내일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까? 시간이 1.2%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편안하게 보시고 살아나면 보유를 해보자. 벨로크는 IBK 제18호입니다. 내일 상호 변경이 됩니다. 혹시나 내일 얘네들이 10% 스펙 두 종목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혹시 얘네들이 또 같이 묵혀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옆에 한쪽에 붙여 놔주세요. 이름은 벨로크로 바뀝니다. 다음 마이크로 투나누는 어제도 나왔던 종목 이제 내일 또 한 번 더 봅니다.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신규주는 최선의 트레이딩 마인드를 가지고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꼬리 잡기 들어가신 분들은 들어갔으면 상당히 수익이 좋았죠. 한 20% 가까이 나왔으니까. 자,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시간에 2% 올려 넣었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든지 어떤 것을 추론을 하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할 때는 너무 앞서 나가도 안 좋거든요. 너무 천리안을 가지고 봐도 안 좋고, 또 그리고 너무 깊이 봐도 안 좋거든요. 즉 약간의 대중적인 시선에서 같이 놀아주어야, 그래야 그게 더 낫단 말이죠. 즉 그 말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멀리 본다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너무 소심해가지고 너무 또 자세히 알아본다고 해서 밑바닥을 헤친다고 해도 그건 결코 안 좋다는 거예요. 항시 중간자리, 대중의 시선과 같이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대중의 시선을 같이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투는 시간 2%, 내일 오늘 같은 기대감 좀 가지고 하겠죠. 그러면 분할로 한다. 내가 저 들어가 자신 있나 자신 없나 본인 스스로가 의문점이 들 때는 분할로 한다. 분할로 한 방에 엮지 말고. 자, 그리고 우리 애정의 한국유전 또 내일 또 봐야죠. 왜? 우리가 원하는 까지는 안 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란 말이죠. 적어도 기본적으로 600원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지. 자, 근데 오늘 하락폭이 13%까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또 시간에 4% 빠졌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단가까지가 올리면 이제 많이 가까워졌죠. 한 7%, 한 7%나 이 정도 내려오면 되지 싶은데, 오면 뭐 받아가지고 내일 당장 뭐 이렇게 뭐 급등한다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살려놓자. 일단 숨을 쉬게 좀 살려놓고 하루 좀 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보자 라는 의미로 하자는 겁니다. 꼬리를 쳐주면 잡아주고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맞히자. 이렇게 맞춰가지고 좀 쉬게 하고,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혼자서 많이 바빴는데.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보자 라는 의미로, 받아주는 의미니까 서둘 필요가 없죠. 받아주는 종목은 서둘 필요가 없다. 충분하게 기다린단 말이죠. 또 우리 예상과 다르게 600원도 깨버려줘 500원까지 올 줄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천천히 합시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한 10시가 벌써 다 돼가는군요. 이번 4월 한 달도 정말 여러분 다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지만은 쓸데없는 말장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말 한마디 툭툭 던지고 가면 기분이 상해서 제가 뭐 선의의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 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산소리 한마디 틱틱 던지고 가면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아예 댓글을 안 달게 하는데, 그런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남들한테 댓글로 이런저런 소리 틱틱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 치고, 남들을 위해서 담은 10분이라도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서 남들을 위해서 담은 1시간이라도 어디 가서라도 봉사라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일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으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댓글을 다른 걸 좀 하지 않게 했는데, 그런 점 좀 참조해 주시고, 4월 한 달 다들 고생들 정말 고생하셨고, 이제 5월달엔 뭐 가정의 달이고 좋은 달이지 않습니까? 더 좋은 또 매매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번 4월달 매매 잘 안 되신 분은, 또 안 되신 분들은 안 된 대로 그냥 흘려 보내세요. 보내시 또 새로운 한 달 또 추구하면 됩니다. 실패는 할 수 있죠. 예, 또 시련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자기가 스스로 가고자 한 길이 있다면 한번 추구를 해보는 것도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살아 100년인데
한번 의지대로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이제 야물게 해야 되겠죠. 평생을 실수만 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자, 소대팀들하고 상원팀들로 내일 또 이 시장과 또 다툼을 벌여봅시다. 벌여보고 내일은 무방이니까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서 같이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4월 한 달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의 문제였습니다.